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제2편. 우리 인간 개개인이 세상에 들고 온 업보는 생을 다할 때까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생에서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가 다시 환생했는데 세상이 아직도 그를 따라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쳤다가 현생에 환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생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둘씩 매듭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달고 닦은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모두 망각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기껏해야 비즈니스 세상에 종속되어 약간의 돈을 버는 운명을 맞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호구지책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에 나를 있게 한 그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하여 잠재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하여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끝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면 그 일이 단순히 생계유지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은 경제지향적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돈만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깊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처럼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에서는 우리 같은 소시민이 현재보다 나은 삶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고 희망을 품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팍팍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럴 때 자기 본인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내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이니까요. 모든 인간은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은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꾹꾹 감추고 숨겨두었던 진짜 재능과 목적의식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자본주의 하에 하나의 기계의 소모품으로 전락하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승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와가지고 태어난 이번 생에서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 착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분별력 등 여러 가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은 크기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영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타인들과 부대끼며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삶의 체험 공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와 동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물질 문명의 세상에 빠져 먼 곳을 바라보는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뭐가 뭔지는 찾아야 되겠고 앞날은 불투명하게 보이고 완전한 오리무중의 상태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배우고자 하는 갈망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려 해도 쉽지 않고 시각과 이해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려고 해도 숱한 제약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소위 괴짜라는 소리를 들으며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장하고 싶은 충동과 내면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내어 실현시키냐는 각자의 노력과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문제가 닥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 해결 경험의 부족입니다. 전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문제를 일으키는 충동을 다스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걱정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걱정하려는 충동을 아무리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듣지를 않습니다.
걱정은 새로운 걱정을 낳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쓸모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타인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 사랑, 애정,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이웃 간의 친밀함과 우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내면의 삶을 밖으로 표출하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하늘의 조물주가 다시 지구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진 생명체이고 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불릴 만한 예술작품입니다. 인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잠재력과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를 들고 세상에 왔다면 이번 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서 마무리해야 할 일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진화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지금도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더 많은 지식, 지혜, 통찰, 이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최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장의 최종 목표는 우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내면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점에 우주와 삶의 진빚을 청산하고 남은 시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죽음 너머의 영원, 불멸의 일부를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너머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질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자신과 남을 위해 모든 일에 연구성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노년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에 대해 사색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다. 그래서 인간 성격의 전반을 결정짓는 것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온전한 자기를 발견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자기를 속박했던 굴레를 차례로 벗겨 던져버립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환경과 변화에 의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라고 말이다. 바로 이때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인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